안녕하십니까. 고대주술연구소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00% 실화입니다. 어떠한 허구도 들어가 있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1963년 영국의 노포크 지역에서 발생한 기괴한 사건인데요. 우리가 보통 마술이라고 하면 white magic, 그다음 black magic, 즉 백마법과 흑마법 두 가지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의 주술은 약간 어둠에 기반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어쩌면 오늘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제 고대주술연구소에서 연구하는 내용과도 맥락이 같고, 또 그동안 제가 1000번 정도 저주댕을 하면서 사용했던 저주 주술의 뿌리가 또 이 블랙 매직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포크 지역의 이 흑마법, 흑마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금지된 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의 과거 유산들, 또 버려지고 무너져가는 교회들, 부식되어가는 이 성곽의 윤곽, 이런 것들은 풍경의 슬픈 아름다움을 더해 주기도 합니다. 낮 시간 동안에는 어쩌면 그것들이 이 땅에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기도 하고, 또 그런 역사는 우리를 안심시키죠. 하지만 미신이 우리 내면의 표면으로 훨씬 더 가깝게 떠오르는 밤이 되면 그런 것들은 우리의 원초적인 공포심으로 다가오죠. 1963년 9월 13일 금요일 밤 킹슬링과 샌드링햄 사이에 위치한 캐슬 라이징, 무너진 성체에서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시간인데요. 800년이나 된 이 성체의 문에 열려있던 그곳, 성 관리인은 어떤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두 개의 사람 형상, 즉 인형이었는데요. 위쪽에는 남성, 아래쪽에는 여성 인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13개의 산사나무 가지에 찔려 그름으로 검게 변한 양의 심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근처 바닥에는 그름으로 그린 2개의 상징이 있었죠. 4개월이 지나고 나서 캐슬 라이징에서 남쪽으로 3마일 떨어진 버시의 무너져가는 성 제임스 교회에서 킹슬린 출신의 두 남학생이 다시 한번 이런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산사나무의 가지에 찔린 양의 심장이었는데 그곳에는 인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종탑 중앙 바닥에 검은색 원이 그려져 있었고, 그 한가운데는 검은 양초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는 캐슬 라이징에서 북쪽으로 한 1마일 정도 떨어진 또 다른 폐허가 된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 이름은 바빙글리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더 많은 상징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강에서 낚시를 하던 11살 소년이 한때 번성했던 마을의 중심지였지만
아마도 흑사병이나 말라리아로 전멸했을 이 교회의 폐허를 탐험하러 갔다가 발견한 겁니다. 그 소녀는 종탑안에서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요. 심장에 가시가 박힌 밀랍 여인 인형과 그 위에는 외롭게 타오르는 검은 양초 한 자루, 그리고 그 아래 바닥에는 역시 익숙한 양의 심장이 있었습니다. 5개월 동안 3번의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뭐 장난치기 좋아하는 사람이 벌인 소행일까요? 아니면 괴짜가 저지른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흑마술에 손을 대는 사람이었을까요? 흑마법이라는 거는 결국 기독교 이전의 종교, 팬의 종교의식에 해당합니다. 기독교인이 기도를 통해서 행복을 비는 것처럼 그것이 백마법이라고 한다면, 또는 백마술이라고 한다면 저주처럼 악한 목적으로 쓰임한 흑마법, 흑마술이 되겠죠. 하지만 어느 쪽이든 뿌리는 이교도 신앙, 패거니즘에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영국에 자리 잡은 지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이런 장소에서 공들여 의식을 치를 만큼 이교도 신앙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곳 노포크는 늪과 습지로 인해 영국 본토와 격리되었던 곳입니다. 이번 세기에도 외부와 단절된 공동체의 마을들이 남아있었고 이교도적인 미신과 의식의 흔적이 보존되어 왔죠. 이 분야를 특별히 연구한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이게 정말 장난일까요? 아니면 흑마법 또는 흑마술을 믿는 누군가의 소행일까요? 이거는 전형적인 장난은 아닙니다. 장난꾼이 했다기 보기에는 너무 전문적이죠. 보통 장난을 치는 사람은 그 결과를 대중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이 모든 현상은 발견되기 어려운 아주 외딴 곳에서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둘째로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은 상징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죠. 이 사건들은 완벽하게 논리적 흐름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또는 이런 일이 두 지역을 한번 선택해 본다면 코츠월드와 바로 이곳 노포크라는 거죠. 노포크는 역사적으로 마법과 주술이 가득했던 곳이니까요. 상징들을 보시면 그림으로 그린 남성과 여성의 상징입니다. 원래는 마녀의 불꽃을 태우고 남은 채로 그려야 하죠. 자, 성문에 전시된 이것을 보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구조를 보시면 심장에 산사나무 가지가 박힌 남자의 형상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13개의 산사나무 가지가 박힌 양의 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심장이 찔린 여성 형상이 있죠. 이건 일종의 공개 선언입니다. 성문은 그 지역에서 가장 공개적인 장소니까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 남성과 여성, 어떻게 보면은 이 남성과 여성은 불륜을 저지르고 있고 이 인형들을 갖다 놓은 여자가 그 꼴을 못 견뎌 하는 겁니다. 그녀는 주술을 통해 그들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거죠. 아마 20대 여성일 거고 늪지대 마을의 오래된 전통을 이어받은 연장자 여성에게 조언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남자의 신장에도 여자의 심장에도 고통이 따르기를, 그리고 주술을 건 본인의 심장에 쌓인 고통을 상징하기도 하죠. 이 의식들은 달이 기울 때 행해졌습니다. 달이 기우는 것처럼 그들의 관계도 저물기를 바라는 거죠. 또한 이 양의 심장이 여성 형상 옆에 놓인 것은 이 모든 사달이 그 여자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자와 여자에게 저주를 거는 의식이었죠.
연애 관계를 끝내고 남자의 마음이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아마 남자는 그녀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이고 나이 든 유부녀에게 유혹당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흔한 일이었거든요. 여기 원형 상징 안에 있는 그 여성 표식에는 이빨 2개가 박혀 있습니다. 호랑이 같은 맹수의 이빨처럼 보이는데 아마 오래된 호랑이 가죽 카펫 그런 데서 구했겠죠. 이거는 후회라는 이빨이 경쟁 상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기를 바란다는 상징입니다. 모든 증오와 토끼가 여성 인형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질투에 사로잡힌 여성의 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는 좀 고립된 곳이 많습니다. 사방이 쟁기질한 밭으로 둘러싸인 황량한 폐허죠. 심장은 여전히 가시돋친 가시에 찔려 벽에 못 박혀 있지만 인형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검은 양초와 원형 상징만 나왔죠. 이전에 도끼가 증발했다고 보는 겁니다. 여자는 내 마음이 부서졌으니 제발 그를 돌려보내달라고 애원하는 거죠. 원 안에 있는 양초는 매우 유명한 성적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악담을 퍼붓기보다는 그가 돌아오기를 기도하거나 혹은 그가 돌아온 것에 대한 감사의 제물을 바친 것으로 보입니다. 좀 한층 더 밝아진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 교회에서 발생한 이런 일들은 참 불길합니다. 다시 달이 기울 때 행해졌습니다. 이곳은 정말 사악한 기운이 느껴지는 곳이죠. 이런 황량한 곳에 한밤중에 찾아와 이런 의식을 치르다니요. 아마 그 여성분은 뭐가 됐던 배짱 하나는 참 두둑한 것 같습니다. 바닥에 찢긴 심장이 있고 벽에는 심장에 가시가 박힌 여성 인형과 그 위에 검은 양초가 있습니다. 정말 누구나 다 보기 싫어하는 것이죠. 명백한 death spell, 즉 살인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슛을 거는 사람이 그 여자가 죽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다시 남자를 뺏겼는지 또는 복수심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그 지역 어딘가에는 이런 끔찍한 감정을 가슴속에 품고 돌아다니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참 소름 끼칩니다. 꽃처럼 아름다웠던 반의 종교가 결국 이렇게 전락하는 건 아닌가. 이런 일이 매달릴 정도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 주술이 아무리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때는 주술이 아닌 다른 수단에 의존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저주술에 대한 영국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1963년 실제 있었던 주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저주술은 인형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무료 특강으로 유료 특강이죠. 인형을 통한 저주 주술에 대해서 특강 형식을 올려놨는데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자, 앞으로도 이제 이 고대 주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을 자주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